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사수올로 대 US 레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수올로는 최근 3경기 연속 승점 1점 경기를 했다. 로마 원정에서 분패하긴 했지만 강등을 면하기 위해 나선 경기들에서 연이어 승점을 따내며 기세를 올렸다. 밀란 상대로는 선제 2골을 뽑아내기도 하는 등 시즌 막판 다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베라르디의 공백이 있지만 토르스트베르츠와 피나몬티 등이 공격 상황을 잘 이끌고 있다. 레체는 지난 라운드에서 엠폴리를 제압하고 강등권과 승점 차이를 벌렸다. 강팀 상대 경기력은 아쉽지만 살레르니타나와 엠폴리를 20라운드 중후반 이후 잡은 것이 컸다. 그리고 추격자인 사수올로 상대로 나서는 원정에서는 잘하는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사수올로의 승리를 본다. 라마다니와 블린 등 중앙 조합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좁히며 경기에 임할 레체가 쉽게 기회를 내주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수올로의 의지가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 볼로카와 토르스트베르츠가 중원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로리영트의 측면 돌파가 경기 내내 이어질 사수올로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블랙번 대 셰필드 웬즈데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랙번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리즈를 잡고 잔류 가능성을 높였다. 사샘과 브리스톨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위기에 처했지만 리그 득점왕에 도전 중인 스즈모딕스가 얼마 안 되는 기회에서 골을 터뜨렸다. 그로 인해 강등권과 5점 차를 벌렸기에 남은 3경기에서 2승만 따내면 자력으로 잔류할 수 있다. 순위 경쟁팀 상대로 나서는 홈 경기에서는 수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스즈모딕스와 갤러거를 앞세워 골을 노릴 것이다. 셰필드는 무패를 이어갔지만 아직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한 라운드 결과에 따라 강등권 순위를 벗어날 수 있다. 잔류권 팀과 승점 1점 차이고 많은 팀이 있기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스토크 상대로 경기를 주도했는데 우그보와 존슨의 문전 침투가 위협적이었다. 블랙번의 승리를 본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수비 위주로만 경기를 풀어갈 순위가 아니기에 후반 보쿠스와 베넌이 중원에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때문에 트론스타드와 코스텔로가 중원을 두텁게 하며 경기에 임할 블랙번 중원 상대로 역습을 내줄 것이다. 스즈모딕스의 안정적인 마무리가 있을 블랙번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헤타페 대 레알 소시에다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헤타페는 최근 두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며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알더레테와 알바레스, 제네 등이 나선 최종 수비는 상대의 침투를 잘 막아내며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막시모비치의 수비 가담도 안정적이기에 어느 팀을 만나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갔다. 단, 팀 내 득점 1위인 마요랄이 부상으로 빠진 상태기에 확실한 9번 유형의 선수가 없는 게 아쉽다. 소시에다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최하위인 알메리아 상대로 승점 1점에 그쳤다. 스페인 국대 공격수인 웨야 사바를 비롯해 선발 출전한 베커의 골이 나왔지만 중앙 수비수로 나선 주벨디아의 퇴장으로 인해 생긴 수적 열세가 아쉬웠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엘루스텐도가 선발 센터백으로 나서 르노르만과 수비를 이끌 수 있다. 접전을 본다. 소시에다드는 7위 발렌시아를 비롯해 베티스의 추격을 받고 있기에 매 라운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때문에 메리노와 자카리안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에 집중하며 밀라와 마타의 침투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그린우드가 돌파로 기회를 보려 할 헤타페 상대로 수비를 두텁게 할 소시에다드가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에버턴 대 노팅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버튼은 지난 라운드에서 첼시의 팔머에게 포트트릭을 허용하며 완패했다. 브란스 화이트와 타코우스키 등 경쟁력 있는 베테랑 수비 조합을 가동했지만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지 못했고 간허의 중원 존재감이 옅었다. 그래도 아직은 잔류권에 위치해 있고 이 경기를 승리하면 강등권과 격차를 벌릴 수 있다. 칼버트 루인이 부상을 안고 있기에 베투와 맥네일, 두쿠레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노팅엄은 에버튼과 마찬가지로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으로 인해 승점이 삭감됐다. 아직은 강등권 팀의 앞선 17이긴 하지만 잔류를 위해서는 착실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순위 경쟁팀인 에버튼전 승리는 2승의 가치가 있기에 지키는 운영보다는 우드와 허드슨 오도이 위주로 역습을 자주 감행할 것이다. 에버튼의 승리를 본다. 노팅엄은 우드가 기회를 골로 잘 마무리하고 있고 킵스 화이트와 레이나 등 이선 지원도 원활하다. 그러나 무리오와 윌리엄스 등이 나서는 최종 수비의 원정 경기력이 떨어진다. 칼버트 루인이 짧은 시간이라도 나와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베투가 제공권 장악으로 기회를 볼 에버튼이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토리노 대 프로시노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리노는 최근 2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그 2경기를 모두 승리했다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으로 가는 6위 팀과 승점 차를 1점까지 줄일 수 있었기에 아쉬운 결과였다. 그래도 아직 6경기가 남아있기에 기회를 남아있다. 로드리게스와 부온지오르노가 버티는 수비는 시즌 내내 안정적이기에 블라시치와 사나브리아 등이 해결해야 한다. 프로시노네는 지난 라운드에서 강팀인 나폴리 상대로 원정 승점을 따냈기 때문에 잔류를 위한 과정을 이어갔다. 18이긴 하지만 바로 윗순위 팀과 승점 차가 1점에 불과하고 이번 라운드를 승리하면 16위로도 올라설 수 있다. 직전 경기 멀티골을 기록한 체디라를 필두로 소올레와 헤이니에르 등이 역습으로 기회를 볼 것이다. 토리노의 승리를 본다. 프로시노네가 지난 라운드에서 나폴리 상대로 승점을 따냈지만 원정 경기력은 떨어진다. 특히 로마뇰리의 파트너가 불안한 최종 수비가 이 경기에서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사나브리아와 자파타, 블라시치가 잘하는 홈에서 상대 수비를 몰아칠 토리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르아브르 대 메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르아브르는 강등권 팀의 승점 2점 차로 앞선 15위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패하고 16위인 로리앙이 승리한다면 17위까지 추락할 수 있다.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 경기에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좋지 않다. 3경기에서 단 한 골에 그치며 2패를 당했고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타갈린이 징계에서 돌아오는 이번 경기기에 전력상으로는 풀핏으로 홈에 임할 수 있다. 메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멀티골을 터트린 미카우 타제의 활약으로 상위권 팀인 랑스에 승리했다. 경기 내내 점유율이 상대의 절반도 되지 않는 등 끌려다녔지만 기회에서 마무리를 잘했다. 그로 인해 최하위와 승점 차를 4점으로 벌렸고 잔류권 팀의 2점 차로 따라붙었다. 이 경기는 순위 경쟁팀을 원정에서 만나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짱 자크와 은도람 등 중원이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메스의 승리를 본다. 르아브르는 바요와 안드레 아예우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기에 기회에도 골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케르크오프와 미카우 타제가 기회를 골로 연결하는 데다 역습의 완성도가 상대보다 나은 메스가 원정에서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